여보세요? 잘 지내지? 요즘 남편이랑은 좀 어때? 아, 맞다. 이번에 큰애 수능 봤다면서 시험은 잘 봤어?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인데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돌자마자 먼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묻곤 합니다. 다정한 목소리, 걱정 가득한 말투.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역시 평소엔 연락 없어도 힘들 때 챙겨지는 건 이 사람뿐이구나 싶어 울컥하는 마음에 가슴 깊은 곳의 고민까지 다 털어놓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아픔을 위로하려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수다를 나눌 아주 맛있는 먹잇감을 수집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기쁨을 나누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약점이 되더라. 이 말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특히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수시로 연락해 은근슬쩍 내 바닥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리적 포식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배나 언니 혹은 형님과 친구 소리 들어가며 세상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불행을 자신의 힘든 삶 속에 도파민처럼 즐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불행을 등불 삼아 자신의 어둠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기꺼이 손수건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손수건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입은 상처의 깊이와 무너진 자존심의 크기를 조용히 측정합니다. 평소에는 무심하던 사람이 당신의 실패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온다면 일단 경계부터 하세요.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관음증에 가까운 호기심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이런 가짜 위로를 건네는 이들은 항상 질문의 형식을 빌려 당신의 상처를 집요하게 헤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걔는 대체 왜 그랬대? 라며 인과관계를 꼬치꼬치 묻죠.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며 내뱉는 대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아주 자극적으로 가공되고 부풀려져서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타인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흥미로운 안주거리로 변질됩니다. 이들이 더 잔인한 이유는 위로 속에 교묘하게 확인사살을 섞기 때문입니다. 아휴, 정말 힘들겠다. 힘내. 근데 그러게 내가 그때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 말이 정말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다시 밑바닥으로 확 눌러버리고 자신을 옳은 사람으로 포지셔닝하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공격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슬퍼하고 좌절해야만 그들이 누리는 상대적인 우월감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건네면서도 은근슬쩍 당신의 과거 실수나 미래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서를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토록 잔혹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남의 불행을 뜻하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 용어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비춥니다. 우리 뇌의 중심부에는 복측 선조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맛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강렬한 즐거움을 느낄 때 도파민을 뿜어내는 쾌락중추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질투하거나 미워하던 대상이 난처함에 처한 모습을 볼 때 이 영역이 번쩍이며 활성화됩니다. 즉, 상대방의 눈물이 그들의 뇌에게는 달콤한 보상처럼 인식되는 셈이죠. 반대로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목격할 때 우리 뇌는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경로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비유인 셈이죠. 가짜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의 불행을 수집합니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뇌에서 타오르던 질투의 불길을 끄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사실 우리 뇌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정한 척 질문해도 어딘지 모르게 찝찝하고 불안했던 그 기분, 다들 느끼신 적 있죠?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상대의 가짜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이미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이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분석해서 서열을 확인하려는 신호임을 우리 뇌의 편도체는 이미 알아차린 겁니다. 머리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위험을 알리며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는 셈이죠. 이런 포식자들은 특히 당신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가정사 같은 아주 예민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너 이번에 주식으로 크게 손해봤다며? 정확히 얼마를 날린 거야? 설마 1000단위는 아니지? 라며 걱정하는 척 묻는 지인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손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잃은 금액만큼 자신의 위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니까요. 자, 이제 이 포식자들의 낚싯바늘을 아주 우아하게 꺾어버리는 기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 중심의 답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불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원인을 캐묻기 시작한다면 질문의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 대신 현재의 감정 상태만을 짧게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정확히 얼마를 날렸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얼마 잃은지보다 그냥 마음이 속상하네. 상대방은 당신의 손실액이라는 자극적인 데이터를 원했지만 당신은 모호한 감정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짜 위로자는 더 이상 가져갈 먹잇감이 없다는 걸 깨닫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의도를 되묻는 미러링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을 파고들 때 그 질문의 화살표를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는 기술이죠. 내가 얼마 잃었는지가 너한테 중요하니? 라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되물어보세요. 이때 비꼬는 말투가 아니라 정말 궁금하다는 듯한 담백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호기심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무례한 침범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응의 속도를 늦추는 24시간 법칙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걸려오는 전화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슬픔에 잠기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상대방의 유도 심리에 휘말려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내뱉게 되거든요. 메시지창에 너 괜찮니? 소문 들었어 라는 문구가 떴다면 곧바로 답장하기보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연락하세요. 내가 지금 복잡해서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할게 라는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답변을 늦추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상처 주위에 단단한 보호막을 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의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며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때 타인은 나를 결코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 마음의 문을 너무 활짝 열어두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주변의 인맥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 힘들 때 나의 침묵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나의 침묵을 비난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인연이 떠나갈까봐 겁내지 마세요. 당신의 결핍을 채워주던 가짜 관계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로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어주던 에너지를 이제는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향해 웃으며 뒤에서 비수를 꽂을 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의 비겁한 연극에 일일이 반응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언어는 당신의 가치를 조금도 훼손시키지 못하며 그저 그들의 초라한 밑바닥을 보여줄 뿐이니까요.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마음속 평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타인의 감상평이 아니라 작가인 당신의 만족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위로하는 척 다가와 내 아픔을 가십거리로 만든 사람에게 통쾌하게 대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궁금하게 알려줄 캣은 언제나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예리한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온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밤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